당신은 능력도 없고 매력도 없어서 살림밖에 할 줄 모르잖아. 성호가 차갑게 내뱉은 말이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5년 후 그 여자는 연매출 100억 원 회사의 대표가 되어 전 남편의 재혼식장에 나타났어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저는 신랑 성호 씨의 전부인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날 재혼식장에서 벌어진 일은 모든 하객들이 평생 잊지 못할 충격적인 반전이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당신은 능력도 없고 매력도 없어서 살림밖에 할 줄 모르잖아. 성우가 차갑게 내뱉은 말이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혜는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어요. 7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죠. 그래도 7년을 같이 살았는데요. 지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성호는 비우듯 말했어요. 7년 동안 당신한테 투자한 내 시간이 아까워. 위자료라고 말하는데 당신이 뭘 했다고 위자료를 달라는 거야. 지혜의 마음은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중재에 나섰어요. 양측이 합리적으로 협의해 보시죠. 하지만 성호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합리적이라고 하는데 이 여자가 집에서 뭘 했나요? 밥하고 청소하고 그게 전부잖아요. 요즘 세상에 가사 도우미 불러도 월 200만 원이면 되는데 말이에요. 성호의 말은 점점 더 잔혹해졌어요. 지혜는 울음을 참으며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호의 어머니도 법정에 와 있었어요. 며느리야 미안하다. 하지만 아들이 바람 피운 것도 며느리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겠니? 어머니 말씀이 지혜의 가슴을 또 한 번 찔렀습니다. 시어머니마저 자신을 탓하고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지혜는 대학교 2학년 때 성호를 만났습니다. 성호는 4학년 선배였고 경영학과 학생회장이었어요. 키가 크고 잘생긴 성호는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았죠. 처음 만난 날 지혜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려다 떨어뜨린 책을 성호가 주어졌어요. 괜찮아요? 성호의 따뜻한 미소에 지혜는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성호는 다정하고 배려심 많은 남자였어요. 졸업 후 성호는 대기업에 취직했고 지혜는 중소기업에서 일했습니다. 2년 연애 끝에 결혼한 두 사람은 신혼집을 마련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성호가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집에서 나를 기다려주는 게 좋아.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집에 왔을 때 따뜻한 밥상이 있으면 그게 천국이지. 지혜는 성호의 말에 기뻐했어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성호를 위해 정성스럽게 요리를 배웠고 집안을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성호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옷도 정성스럽게 다려졌습니다. 성호는 처음 몇 년간은 지혜에게 고마워했어요. 여보 덕분에 내가 일에만 집중할 수 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호의 태도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승진하면서 성호의 자존심은 높아졌고 지혜를 보는 시선도 달라졌어요. 당신은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 좋겠네. 나는 매일 야근하면서 돈 벌어오는데. 성호의 말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지혜는 성호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회사 일이 힘드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호의 핸드폰에서 이상한 문자를 발견했어요. 이응. 오빠 오늘 저녁에 만날까요? 미영이라는 이름으로 온 문자였습니다. 지혜가 물어봤어요. 여보, 이 미영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호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회사 후배야. 업무 때문에 연락한 거고, 지혜는 그때부터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성호의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졌고, 주말에도 회사 일이라며 나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한 달 후 지혜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성호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성호의 차에서 여자 헤어핀을 발견했고 성호의 셔츠에서
다른 여자의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지혜는 용기를 내요. 성호를 추고했어요. 여보, 정말 다른 여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성호는 화를 냈습니다. 뭘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당신이 집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거지. 하지만 지혜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마침내 성우와 미영이 함께 있는 현장을 목격했어요. 호텔에서 나오는 두 사람을 보며 지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혜는 성우를 기다렸어요. 성우가 들어오자마자 지혜가 말했습니다. 미영 씨와 헤어지세요. 성우는 깜짝 놀랐지만 곧 태어난 척했어요. 무슨 소리야? 미영이가 지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 봤어요. 호텔에서 나오는 것까지 성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 맞아. 나는 미영이를 사랑해. 당신과는 이제 못 살겠어. 지혜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음을 느꼈어요. 법정에서 나온 지혜는 빈손이었습니다. 성호는 집도 차도 모든 재산을 가져갔어요. 지혜에게 남은 건 몇 개의 옷가지와 200만 원 뿐이었습니다. 친구 수진이 지혜를 맞으러 왔어요. 지혜야, 괜찮아. 수진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지혜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괜찮아, 수진아. 이제 새로 시작하면 되니까. 하지만 지혜 마음속은 공허했습니다. 수진이 제안했어요. 우리 집에서 당분간 지내지 그래. 혼자 있으면 더 우울해질 것 같은데. 지혜는 고개를 저었어요. 고마워, 수진아. 하지만 이제 정말 혼자 서보고 싶어. 수진은 걱정스럽게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언제든 힘들면 연락해. 지혜는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었습니다. 방은 좁았지만 지혜에게는 자유의 공간이었어요.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을 갖게 된 거였습니다. 그동안 성우를 위해 살았던 지혜는 이제 자신을 위해 살아야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7년간 전업주부였던 지혜에게는 마땅한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이력서에 쓸 경력이 없었습니다. 면접을 보러 다녔지만 범범이 떨어졌어요. 죄송합니다. 경력이 너무 부족하시네요. 다른 분들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면접관의 말이 지혜 가슴을 찔렀습니다. 성우의 말이 떠올랐어요. 당신은 능력도 없고 매력도 없어서 살림밖에 할 줄 모르잖아. 지혜는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달째 구직에 실패한 지혜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시급 9,000원으로 하루 8시간씩 일했습니다. 월급은 150만 원 정도였어요. 월세와 생활비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지혜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 성우 말이 맞나? 나는 정말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일까?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일을 하면서 지혜는 고객인데 뛰어난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항상 밝고 친절하게 손님들을 대했습니다. 어르신들은 특히 지혜를 좋아했어요. 아가씨 참 착하네. 여기 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 지혜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구나. 3개월 후 편의점 사장이 지혜에게 제안을 했어요. 지혜 씨, 혹시 온라인 쇼핑몰 운영해 볼 생각 없어요? 요즘 인터넷으로 물건 파는 게 대세거든요. 지혜는 관심을 보였어요. 온라인 쇼핑몰이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사장이 설명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만드는 게 요즘은 쉬워요. 플랫폼도 많고 지혜 씨가 고객 응대 잘하는 걸 보니까 잘할 것 같은데 지혜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한번 해볼까? 집에 돌아온 지혜는 인터넷으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 보였어요. 하지만 초기 자금이 문제였습니다. 상품을 구매할 돈이 필요했어요. 지혜는 은행에 대출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담당자는 박 과장이었어요. 사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사업계획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담보나 보증인도
박 과장의 말에 지혜는 당황했어요. 사업 계획서요. 어떻게 써야 하나요? 박 과장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적어 주시면 돼요. 목표 매출이나 계획 같은 것들. 지혜는 집에 돌아가서 밤새 사업 계획서를 썼어요. 온라인 의류 쇼핑몰 운영 계획이었습니다. 중년 여성을 타겟으로 한 쇼핑몰이었어요. 일주일 후 박 과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사업 계획서 잘 봤습니다. 아이디어가 좋네요. 하지만 담보가 문제예요. 지혜는 실망했어요. 담보로 내놓을 게 없거든요. 박 과장이 말했습니다. 신용대출로 1,000만 원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대신 이자가 좀 높을 거예요. 지혜는 고민했어요. 이자가 높으면 부담이 클 텐데. 하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바뀌는 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지혜의 대답에 박 과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응원하겠습니다. 꼭 성공하세요. 1,000만 원 대출을 받은 지혜는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습니다. 해서요, 명은 지혜가 좋아했던 꽃 이름을 따서 로즈마리로 정했어요. 첫 상품은 중년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편안한 블라우스였습니다. 사진을 직접 찍고 상품 설명도 정성스럽게 썼어요. 고객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을 꼼꼼히 적었습니다. 첫 주문이 들어왔을 때 지혜는 너무 기뻤어요. 정말 누군가 내 상품을 산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상품을 포장하면서 지혜는 마음을 담았어요. 받으시는 분이 만족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손편지도 함께 넣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라는 짧은 메시지였어요. 첫 달 매출은 50만 원이었습니다. 대출이자를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지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주문이 들어오면 당일 발송을 원칙으로 했고 고객 문의에는 30분 안에 답변했습니다. 상품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교환해줬어요. 블라우스 핏이 맞지 않는다는 고객에게는 다른 사이즈로 무료 교환해줬습니다.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 지혜의 정성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들이 지인들에게 추천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쇼핑몰 사장님이 정말 친절해. 상품도 좋고 AES도 완벽해. 두 번째 달 매출은 1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지혜는 점점 자신감을 얻어가고 있었어요. 내가 정말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 성호가 말했던 것과는 달리 지혜에게는 숨겨진 재능이 있었습니다. 고객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었어요. 중년 여성들이 원하는 스타일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편안하면서도 세련된 옷들을 선별해서 올렸어요. 가격대도 부담스럽지 않게 설정했습니다. 수진이 지혜를 만나러 왔어요. 위야, 요즘 어떻게 지내?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지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하고 있어. 재미있어. 수진이 놀랐어요. 쇼핑몰이라고 대단한데 매출은 어제 지혜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번 달에 200만 원 넘었어. 처음에는 50만 원이었는데 계속 늘고 있어. 수진이 박수를 쳤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혼자 다 하는 거야.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은 혼자 할 수 있는 규모니까 주문 포장하고 배송하고 고객 상담하고 바쁘긴 하지만 뿌듯해. 6개월이 지나자 월 매출이 5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혜는 이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수 있었어요.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상품 종류도 늘려나갔어요. 블라우스에서 시작해서 원피스, 바지, 액세서리까지 확대했습니다. 고객들의 요청을 반영해서 상품을 선정했어요. 사장님, 이런 스타일 옷도 있으면 좋겠어요. 고객의 요청이 오면 지혜는 직접 찾아서 올렸습니다. 고객들은 지혜의 이런 서비스에 감동했어요. 정말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는구나. 지혜는 고객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정기 고객들의 취향을 기억하고 있다가 어울릴 만한 상품이 들어오면
따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박 과장이 지혜를 불렀어요. 지혜 씨 사업 잘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대출금 상환도 차질 없이 하고 계시고 지혜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내 덕분에 잘하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박 과장이 제안했어요. 사업 확장 계획은 없으세요? 매출이 늘고 있으니까 더 큰 투자를 해볼 만한데 지혜는 생각해 봤어요. 확장을 하려면 직원도 필요하고 사무 공간도 필요할 텐데 아직은 좀 더 안정화시키고 싶어요. 너무 급하게 확장했다가 망하면 어쩌죠? 박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한 판단이네요. 하지만 기회가 되면 언제든 상담받으러 오세요. 1년이 지나자 월 매출이 1,0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혜는 믿기지 않았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성호의 말이 얼마나 틀렸는지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작은 사무실을 얻었어요. 혼자 하기에는 주물량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첫 번째 직원을 채용했어요. 20대 후반의 민지였습니다. 민지는 온라인 마케팅에 경험이 있었어요. 사장님, 저희가 SNS 마케팅도 해볼까요?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마케팅이 효과가 좋거든요. 지혜는 동의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함께 해봐요. 민지의 도움으로 지혜 쇼핑몰은 더욱 성장했어요. SNS를 통해 젊은 고객층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는 자신만의 경영 철학을 정립해 나갔어요. 고객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직원을 동료로 대하자. 이것이 지혜의 모토였습니다. 직원들에게도 권위적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민지 씨 의견이 어때요? 이런 스타일 어떨까요? 지혜는 항상 직원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민지는 지혜와 일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사장님은 정말 배울 점이 많아요. 고객 한 분 한 분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잖아요. 3년이 흘렀습니다. 지혜의 온라인 쇼핑몰 로지마리는 이제 연매출 30억 원을 넘어서는 회사가 되었어요. 직원도 15명으로 늘었고 사무실도 훨씬 큰 곳으로 이전했습니다. 지혜는 고급 오피스텔로 이사했어요. 성우와 살았던 집보다 훨씬 좋은 곳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한강 뷰가 아름다웠어요.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지혜의 얼굴에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구나.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지혜는 생각했어요. 예전에 초라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성공한 여성이 되어 있었어요. 수진이 지혜를 만나러 왔습니다. 와, 진짜 대박이다. 이 집 전세금이 얼마야? 지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전세가 아니라 샀어. 수진이 입을 다물진 못했습니다. 샀다고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지혜야, 혹시 성우 소식 들었어? 지혜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왜 무슨 일 있어?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성우가 미용이랑 결혼한대. 지혜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결혼이라고 언제?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결혼식 한다는데,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너한테 초대장을 보냈다는 거야. 지혜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나한테 초대장을 정말 미쳤나 봐. 수진도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어떻게 전체를 재혼식에 초대할 생각을 하는 거야. 완전히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지혜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성우가 왜 자신을 초대했을까? 자랑하고 싶은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지혜야, 설마 갈 생각은 아니지? 지혜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가볼까? 수진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 왜 그런 자리에 가서 뭐 하려고? 지혜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궁금해. 성호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미용이는 어떤지. 수진이 반대했어요. 지혜야, 괜히 가서 상처받지 마. 너 지금 잘 살고 있잖아. 굳이 그런 자리에 갈 필요 없어. 지혜는 고개를 저었어요. 상처받을 것 같지 않아. 오히려 재미있을 것 같은데. 수진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미있다고 뭐가? 지혜가 설명했어요.
수진 하나 정말 많이 바뀌었어. 예전에 그 초라하고 자신 없던 지혜가 아니야. 이제는 성호를 봐도 아무렇지 않을 것 같아. 오히려 당당하게 맞설 수 있을 것 같고 수지는 여전히 걱정스러웠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감정이라는 게 예측할 수 없는 거니까 지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 진짜 괜찮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며칠 후 정말로 초대장이 배달되었어요. 고급스러운 카드에 성우와 미용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혜는 초대장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성우 김과 미용이의 결혼식에 초대합니다. 지혜의 본명이 정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 보내려고 작정했구나. 지혜는 초대장을 책상에 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일기. 민지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새로운 상품 라인업 검토 부탁드려요. 아, 그리고 이게 뭐예요? 민지가 초대장을 보며 물었어요. 지혜가 대답했습니다. 아전 남편 결혼식 초대장이야. 민지가 깜짝 놀랐어요. 전 남편이요. 그런데 왜 사장님한테 초대장을? 지혜가 스노스물 지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아마 자랑하고 싶은가 봐. 민지가 의아해했어요. 자랑이요. 뭘? 지혜가 설명했습니다. 자기가 새로운 사람과 행복하게 산다는 걸. 나는 버렸지만 자기는 잘 살고 있다는 걸. 민지가 화가 났어요. 완전 나쁜 사람이네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사장님 가지 마세요. 지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가볼 생각이야. 민지가 놀랐어요. 정말요? 왜요? 지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재미있을 것 같아서.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민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장님 지금 완전 성공하셨잖아요. 굳이 그런 자리에 가실 이유가 없는데. 지혜가 창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나는 그 사람들한테 감사해야 해. 나를 버려줘서. 민지가 의아해했어요. 감사하다고요.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약 성우가 나를 버리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도 집에서 밥만 하고 있을 거야. 이런 성공을 맛볼 수도 없었을 거고. 민지가 깨달았어요. 아, 그런 의미에서. 지혜가 결심을 굳혔습니다. 가서 인사나 하고 올게. 잘 살고 있다고. 박 과장을 만나러 은행에 갔습니다. 지혜 씨 요즘 사업 정말 잘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연매출이 30억이 넘는다면서요. 지혜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과장님 덕분입니다. 처음에 대출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시작도 못했을 거예요. 박 과장이 웃었습니다. 제가 뭘 했나요? 지혜 씨가 노력한 결과죠. 그런데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전 남편이 재혼한다고 초대장을 보냈어요. 박 과장이 놀랐어요. 전 남편이요. 왜? 지혜 씨한테. 지혜가 어깨를 으스켰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아마 자랑하고 싶은가 봐요. 박 과장이 걱정했어요. 가실 건가요?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보려고요. 박 과장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힘들지 않을까요? 지혜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기대돼요. 그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박 과장이 웃었습니다. 지혜 씨 정말 많이 달라지셨네요. 예전에 처음 만났을 때랑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지혜가 물었어요. 어떻게 달라졌나요? 박 과장이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자신감이 없어 보셨는데 지금은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쳐요.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이에요. 지혜는 뿌듯했어요. 정말 많이 변했구나. 집으로 돌아온 지혜는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재혼식에 뭘 입고 갈까? 너무 화려하면 안 되고, 너무 수수해도 안 되고, 적당히 세련되면서도 품격 있게. 지혜는 샤넬 드레스를 골랐어요. 검은색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 품격 있으면서도 고급스러운 스타일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지혜는 만족했어요. 완벽해. 수진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혜야, 정말 갈 거야. 지혜가 대답했어요. 응, 갈 거야.
수진이 걱정했습니다. 혹시 마음 바뀌면 언제든 연락해. 내가 데리러 갈게. 지혜가 웃었어요. 수진아 걱정 마. 나 정말 괜찮아. 오히려 설레.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이해 안 돼. 어떻게 그런 자리에 가서 설날 수 있어. 지혜가 설명했어요. 복수가 아니야. 그냥 인사하고 싶어. 잘 살고 있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수진이 의아해했어요. 고맙다고. 뭘 지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나를 버려줘서 덕분에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있었잖아. 재운 식당이라 침 지혜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기분이 묘하게 설렀어요. 오늘 성호를 만나게 된다는 생각에 긴장도 되고 기대도 되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정성스럽게 화장을 했어요. 너무 진하지도 않고 너무 연하지도 않게 자연스럽지만 세련된 메이크업이었습니다. 선택해둔 샤넬 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봤어요. 완벽했습니다. 품격 있으면서도 고급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지혜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차고에서 벤츠를 빼냈어요. 작년에 산 새 차였습니다. 성호가 타던 차보다 훨씬 좋은 차였어요. 웨딩홀까지 가는 길에 지혜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성호는 어떻게 변했을까? 미영이는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어떻게 볼까? 웨딩홀에 도착했습니다. 고급 호텔 안에 있는 웨딩홀이었어요. 지혜는 차에서 내려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하객들이 지혜를 보며 수근거렸어요. 저 여자 누구야? 정말 예쁘네. 어떤 관계일까? 지혜는 그런 시선들을 의식하지 않고 웨딩홀로 향했습니다. 웨딩홀 입구에서 성호의 어머니와 마주쳤어요. 어머님도 지혜를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어머 지혜야, 지혜 맞지? 지혜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성호의 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예뻐졌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그런데 왜 여기에 지혜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성호 씨가 초대장을 보내주셔서 축하해드리러 왔어요. 성호의 어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아, 그래. 그런데 지혜야, 너 지금 뭐하고 지내니? 지혜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고 있어요. 성호의 어머니가 관심을 보였어요. 쇼핑몰이라 잘 되니 지혜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잘 되고 있어요. 성호의 어머니는 지혜 변화에 놀라고 있었어요. 예전에 수줍고 소극적이던 면을 이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치고 품격이 있어 보였어요. 웨딩홀 안으로 들어가자 더 많은 시선이 지혜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궁금했어요. 저렇게 아름다운 여성이 누구일까? 신랑 친구인가? 신부 친구인가? 지혜는 적당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너무 앞자리도 아니고 너무 뒷자리도 아닌 중간쯤이었어요. 주변 하객들이 지혜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랑분과 어떤 사이세요? 지혜는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아, 오래된 지혜이에요. 웨딩 플래너 최 실장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다 오셨는지 확인하고 식순을 점검했어요. 그러다 지혜를 발견했습니다. 뭔가 다른 분위기에 여성이 눈에 띄었어요. 혹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승우가 대기실에서 나왔습니다. 신랑복을 입은 성호는 예전보다 살이 좀 찐 것 같았어요. 머리도 조금 빠진 것 같았습니다.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던 성호가 지혜를 발견했어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혜야, 너 왜 여기 있어? 지혜가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결혼 축하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호는 당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 고마워. 그런데 너 지금 뭐하고 사는데? 지혜가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사업하고 있어요. 성호가 비웃듯 물었습니다. 사업이라고? 무슨 사업? 아직도 파트타임 하는 거 아니야. 지혜는 성호의 무시하는 태도를 보며 오히려 평정심을 유지했어요. 곧도 알게 될 거예요.
주변 하객들이 두 사람의 대화를 주의 깊게 듣고 있었습니다. 뭔가 묘한 분위기였어요. 성호는 지혜의 당당한 모습에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예전에 위축되고 수동적이던 지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이영희 신부 대기실에서 나왔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미영은 아름다웠지만 어딘가 불안해 보였어요. 지혜를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원언니 지혜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이영아 예쁘다. 결혼 축하해 미영은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지혜가 고개를 저었어요. 뭘 미안해. 축하받을 일인데 미영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언니가 이렇게 와주실 줄 몰랐어요. 지혜가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후배 결혼식인데 당연히 와야죠. 미영은 지혜의 너분나온 모습에 더욱 미안해했어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성우가 미영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영아 뭐하고 있어? 곧 시작한다는데. 미영이 대답했어요. 언니랑 얘기하고 있었어요. 성우는 지혜를 보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래 인사는 나중에 하고 일단 준비나 하자. 지혜는 성우의 태도를 보며 웃었어요. 괜찮아요. 저는 자리로 돌아갈게요. 축하해요 미영아 하객들이 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웨딩 우리 가득 찼어요. 지혜는 주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신랑분과 어떤 사이세요? 하객이 물었어요. 지혜가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예요? 하객이 또 물었습니다. 직업이 뭐세요? 너무 우아하고 품격이 있어 보이시는데? 지혜가 겸손하게 말했어요. 작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성우와 미영이 입장했고 주례가 식을 진행했어요. 하객들은 모두 박수를 치며 축하했습니다. 지혜도 함께 박수를 쳤어요.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주례 설교가 끝나고 축사 시간이 되었어요. 몇 명의 하객들이 나와서 축사를 했습니다. 대부분 성호의 회사 동료들이었어요. 성호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입니다. 앞으로 더욱 승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축사를 듣던 지혜는 성호의 현재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여전히 회사 다니고 있구나. 승진은 했나. 축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지혜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사회자가 당황했어요. 아, 네, 물론이죠.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지혜가 마이크를 잡고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랑 성호 씨의 전 부인 지혜입니다. 장례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하객들은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 부인이라고 성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어요. 지혜가 계속 말했습니다. 5년 전 이혼할 때 성호 씨가 제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당신은 능력도 없고 매력도 없어서 살림밖에 할 줄 모른다고 하셨죠. 하객들 사이로 옹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지혜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7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니. 성호는 자리에서 일어서랬지만 주변의 시선 때문에 그럴 수도 없었어요. 지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 덕분에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기윤 후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월 50만 원 매출이었는데 지금은 연매출 100억 원 규모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객들이 놀라며 박수를 쳤어요. 성호의 어머니는 입을 다물듯 못했습니다. 연매출 100억 원이라고 지혜가 성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성호 씨 덕분에 제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성호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창피함과 분노가 섞인 표정이었어요. 지혜가 계속 말했습니다. 참 성호 씨 회사 생활은 어떠세요? 제가 들으니까 요즘 구조조정 대상이라고 하던데 성호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실제로 회사에서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지혜가 친근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일자리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 회사에서 신입사원 자리 정도는 만들어 드릴 수 있거든요. 하객들 사이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정부인이 전 남편에게 일자리를 제안한다니 성호는 완전히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지혜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물론 신입사원 월급 수준이겠지만 성실하게 일하시면 승진도 가능합니다. 웨딩 플래너 최 실장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축사가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혜 말투는 전혀 악의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성호의 회사 동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수근거렸어요. 저 여자가 정말 연매출 100억 원 회사 사장이라고 성호보다 훨씬 성공한 거 아니야. 성호의 어머니는 후회가 미려왔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너무 무시했구나.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지혜가 단상에서 내려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하객들은 모두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대단한 여성이구나. 저렇게 성공한 사람이 전 남편 결혼식에 와서 축사까지 하다니 성호는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어요. 자신이 무시했던 전처가 자신보다 훨씬 성공해서 나타난 거였습니다. 게다가 모든 하객들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드러냈어요. 미영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지혜 언니가 이렇게 성공했다니. 그리고 성호 오빠가 언니를 그렇게 무시했다니. 사회자가 어색한 분위기를 정리하려 했어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케이크 커팅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바뀌어 있었어요. 모든 관심이 지혜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케이크 커팅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하객들은 음식을 드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지혜 주변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정말 연매출 100억 원 회사를 운영하세요. 어떤 사업인지 궁금한데요. 지혜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중년 여성들을 위한 의료 쇼핑몰이에요. 하객들이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성공하셨어요? 지혜가 웃으며 말했어요. 고객 한 분 한 분을 가족처럼 생각하며 정성을 다했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영이 조심스럽게 지혜에게 다가왔어요. 언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두 사람은 조용한 곳으로 이동했어요. 미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내가 언니한테 이런 짓을 할 줄 몰랐어요. 지혜가 미영의 손을 잡았어요. 미영아, 괜찮아. 이미 지난 일이야. 미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성우 오빠가 언니를 그렇게 무시했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지혜가 놀랐어요. 몰랐다고. 성우가 말 안 했구나. 미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오빠는 그냥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고 했어요. 언니가 능력이 없다거나 그런 말은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지혜는 성우의 거짓말에 어이없었어요. 자기 잘못은 숨기고 거짓말을 했구나. 미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요. 지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미영아, 성우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았지.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 정말 충격이었어요. 지혜가 핸드백에서 작은 USB를 꺼냈어요. 이거 가져가. 미영이 의아해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혜가 설명했어요. 성우가 나와 결혼했을 때도 다른 여자들과 만났던 증거들이야.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른 여자들이요.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우는 원래 바람둥이야. 너한테만 그런 게 아니야. 미영이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았습니다. 언니, 이걸 왜 주세요? 지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현명한 선택을 했으면 해서 너는 아직 젊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미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혜가 명함을 꺼냈어요. 이건 내 명함이야.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미영이 명함을 받으며 물었어요. 도움이요? 지혜가 설명했어요.
좋은 변호사도 소개해 줄 수 있고 새로운 일자리도 도와줄 수 있어. 위자료 받는 방법도 알려줄 수 있고. 미영은 지혜의 따뜻함에 감동했습니다. 언니 정말 천사 같아요.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지혜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원래 선후배 사이잖아. 그리고 같은 여자로서 안타까워. 성우가 멀리서 두 사람을 보고 있었어요. 뭔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성우가 다가왔습니다. 미영아, 뭐하고 있어? 손님들이 찾고 있어. 미영이 서둘러 USB와 명함을 숨겼어요. 아, 네, 오빠. 지금 갈게요. 성우가 지혜를 노려봤습니다. 지혜야, 미영이한테 무슨 말을 한 거야? 지혜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그냥 안부 얘기했어요. 후배니까. 성우는 의심스러웠지만 더 추궁할 수는 없었어요. 하객들이 보고 있었거든요. 미영이 성우와 함께 다른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지혜가 준 USB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성우의 어머니가 지혜에게 다가왔어요. 지혜야, 잠깐 얘기 좀 하자. 지혜가 따라갔습니다. 성우의 어머니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혜야, 어머니가 미안하다. 그때 너를 너무 함부로 대했구나. 지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이미 지난 일이에요. 성우의 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너를 무시한 게 정말 후회돼. 이렇게 훌륭한 면을 이었는데. 지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님, 저도 그때는 정말 부족했어요. 지금 이렇게 된 것도 그때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우의 어머니는 지혜의 널그러움에 더욱 미안했습니다. 정말 속이 깊구나. 아들이 바보였어. 지혜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미영이를 잘 도와주세요. 좋은 며느리가 될 거예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걱정이 되었어요. 미영이가 현명한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지혜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지혜에게 인사를 했어요. 오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런 분이 계시다니. 지혜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과찬이세요. 모두 행복하세요. 성우가 지혜를 붙잡았어요. 지혜야, 잠깐. 지혜가 돌아봤습니다. 뭐예요? 성우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와줘서 고마워. 그리고 축사도. 지혜가 미소를 지었어요. 진심이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성우가 의아했습니다. 감사하다고 뭘? 지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를 버려줘서요. 덕분에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거든요. 성우는 할 말을 잃었어요. 지혜가 당당하게 웨딩홀을 나섰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지혜를 바라봤어요. 정말 멋진 여성이구나. 저런 사람을 놓친 신랑이 바보 같다. 차에 탄 지혜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성우의 당황한 표정이 생각나자 지혜는 웃음이 나왔어요. 복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드러웠지만 나름 만족스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 하나야. 수진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지혜야, 어땠어? 괜찮았어. 지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생각보다 재미있었어. 성우 완전 당황했어. 수진이 안도했습니다. 다행이다. 상처받을까봐 걱정했는데. 지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전혀 상처받지 않았어. 오히려 자신감이 더 생겼어. 재혼식이 끝났는지 일주일 후 지혜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성우였어요. 지혜야. 지혜가 의외라는 듯이 대답했어요. 성우 씨요? 무슨 일이세요? 성우는 어색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혜야. 그때 말한 일자리 말인데 정말 가능한 거야. 지혜는 성우의 처지를 짐작할 수 있었어요. 회사에서 정말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나 보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자리가 없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연락드릴게요. 성우는 실망했지만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 알겠어.
그럼 나중에 전화를 끊은 지혜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구나. 한 달 후 미영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언니 저예요. 미영이에요. 지혜가 반가워했습니다. 미영아, 어떻게 지내?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 USB 확인해 봤어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지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미영이 결심한 듯이 말했습니다. 언니 이혼 진행하기로 했어요. 지혜는 놀라지 않았어요. 그럴 줄 알았거든요. 잘 생각했어. 미영이 부탁했습니다. 언니가 말씀하신 변호사 좀 소개해 주세요. 지혜가 흔쾌히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내가 연결해 줄게. 좋은 분이야. 며칠 후 지혜는 미영과 만났습니다. 미영은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언니 정말 감사해요. 언니가 아니었으면 계속 속고 살았을 거예요. 지혜가 미영의 손을 잡았어요. 용기 있는 선택이야. 응원할게. 미영이 눈물을 글썽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스러웠어요. 왜 이런 걸 알려주셨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감사해요. 지혜가 웃으며 말했어요. 같은 여자로서 당연한 일이야. 너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언니 혹시 일자리도 정말 도와주실 수 있나요?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마케팅 담당자를 찾고 있어. 관심 있으면 면접 보러 와. 미영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괜찮을까요? 지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면 환영이야. 과거는 상관없어. 3개월 후 미영의 이혼이 성사되었습니다. 지혜가 소개한 변호사 덕분에 정당한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어요. 성우는 회사에서 정말로 구조조정 당했습니다. 다시 지혜에게 연락했지만 지혜는 받지 않았어요. 미영은 지혜 회사에서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일했어요. 지혜는 미영을 편견 없이 대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언니 정말 감사해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주셔서 미영이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지혜가 대답했어요.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나도 뿌듯해. 1년 후 지혜는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제목은 버려진 후에 피어난 꽃이었어요. 많은 중년 여성들이 지혜 책을 읽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강연 요청도 많이 들어왔어요. 지혜는 전국을 다니며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상처받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 상처가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강연장에는 항상 많은 여성들이 몰려들었어요. 지혜 이야기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박수를 치기도 했습니다. 박 과장도 지혜의 성공을 지켜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처음 만났을 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지혜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과장님 덕분입니다. 처음에 대출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시작도 못했을 거예요. 박 과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뭘 했나요? 지혜 씨의 노력이 만든 결과죠. 수지는 지혜 변화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지혜야, 정말 자랑스러워. 너를 보면서 나도 많이 배웠어. 지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수진아, 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항상 내 편이 되어줘서 고마워. 어느 날 지혜는 회사 옥상에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5년 전 빈손으로 나왔던 자신을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미영이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언니 여기 계셨네요. 회의 준비됐어요.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지금 내려갈게. 미영이 지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멋있어요. 저도 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혜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넌 이미 충분히 강해졌어. 용기를 낸 순간부터 회의실로 향하면서 지혜는 생각했습니다. 성우에게 정말 감사해야겠다. 그가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면 지금의 성공도 없었을 테니까요. 진정한 복수는 복수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더 잘 사는 것이 최고의 답이었습니다. 지혜 회사는 계속 성장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어요.
지혜는 특히 경력 단절 여성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여성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새로운 직원이 들어올 때마다 지혜는 말했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함께 성장해 나가요. 그날 저녁 지혜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줬다. 누군가에게 상처받더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 이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이 발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지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